시댁 체면은 챙길 줄 알면서 네 애미 자존심은 헌신짝보다 못하냐? 내 사랑은 오늘부로 바닥났다. 새벽 4시 동대문의 밤은 낮보다 밝습니다. 드르륵 무거운 원단 롤러가 바닥을 긁는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인들의 고함, 그리고 믹스커피 냄새. 이것이 제 지난 30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58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동대문 큰손이다, 알부자다 하며 부러워하지만 제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졌고 지문은 닳아서 동사무소 지문 인식기도 통과를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냐고요? 뻔하죠. 다 자식 때문입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박지는 39 먹은 제 외동딸이죠. 지은이는 제 손을 닮지 않았습니다. 백옥처럼 하얗고 물 한 방울 안 묻힌 귀한 손이죠. 저는 그게 제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 딸만큼은 공주처럼 키웠다.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새벽 장사를 마치고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집에 들어왔는데 웬일로 잠이 안 오더군요. 냉장고를 열어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 거리를 꺼냈습니다. 시댁에 잘 보이려면 친정 엄마가 반찬이라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야지. 이 미련한 생각으로 당면을 불리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지은이라는 세 글자가 뜨는데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보통 이 시간엔 잠자고 있을 애가 연락을 했다는 건 딱 두 가지 경우거든요. 돈이 필요하거나 사고를 쳤거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노안이 와서 글씨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어봤죠. 엄마, 오늘 저녁 약속 말인데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어. 이번 어버이날은 시부모님이랑 격조 있게 보내기로 했거든. 엄마가 오면 좀 분위기가 안 맞을 것 같아. 아, 식당 예약은 엄마 카드로 해놨어. 결제만 부탁해. 알지? 사랑해. 격조 있게.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그러니까 돈 대주는 건 엄마 몫이고 우아하게 대접받는 건 시댁 몫이라는 겁니까? 손에 들고 있던 불린 당면 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화가 나기보단 멍하더군요.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아이 혼수 해갈 때 사돈댁 기죽지 말라고 최고급 예단에 강남 아파트 전세금까지 보태줬던 일. 손주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 턱하니 내줬던 일. 사위 차 바꿀 때 할부금 부담된다고 징징거리길래 매달 리스비 대주고 있는 일. 저는 딸에게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돈을 토해내는 성능 좋은 ATM 기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계가 낡았다고, 격조가 떨어진다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돈만 빼가겠다는 신부네요. 떨리는 손으로 SNS를 열어봤습니다. 딸아이 인스타그램엔 벌써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청담동에 있다는 1인분에 30만 원 한다는 한우 오마카세 식당 청담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딸과 사위, 그리고 사돈어른 내외가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가 가관입니다. 해시태그 어버이날, 해시태그 사랑하는 가족, 해시태그 행복해, 해시태그 효도플렉스. 가족? 저기 저 웃고 있는 사람들 틈에 제 자리는 없습니다. 사진 속 딸아이는 제가 사준 500만 원짜리 샤넬 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한우 세트를 받았으면서 며느리에게 역시 우리 며느리가 센스 있어 하며 웃고 있겠죠. 그 모든 비용은 지금 제 지갑 속에 있는 법인카드,
일명 엄마 찬스로 처리될 예정이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각이었습니다. 아, 내가 호구를 키웠구나.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살았구나. 저는 바닥에 떨어진 당면을 주워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구구절절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욕을 퍼붓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단어면 충분했습니다. 알았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일이 사라졌습니다. 딸은 아마 안도했겠죠. 역시 우리 엄마는 말이 통해, 아니 돈이 통해 하면서요. 하지만 딸아, 내가 하나 모르는 게 있단다. 엄마가 동대문 바닥에서 30년을 굴렀다는 거. 장사꾼이 제일 무서운 순간은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릴 때라는 걸 말이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얼굴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오늘 엄마는 파업이다. 아니, 너를 내 인생에서 해고하마. 오후 7시 30분. 저녁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시간입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제 주거래 은행 앱이 켜져 있었죠. 화면 속에는 가족사랑 카드라는 별칭이 붙은 신용카드가 보입니다. 한도는 2천만 원. 딸이 시집갈 때 비상시에 쓰라고 쥐어준 카드였습니다. 그 비상시가 명품 가방 신상 나올 때나 친구들에게 밥 살 때라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던 그 카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누르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에 본 그 사진, 격조 있는 가족이라는 그 말이 제 망설임을 지웠습니다. 카드 분실 신고 및 거래 정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팝업 창이 그렇게 시원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내친김에 자동이체 목록도 열었습니다. 박지은 아파트 관리비의 집, 김서방 차량 리스비의 집, 손주 영어 유치원비의 집. 하나씩 누를 때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곰 한 마리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뚜둑. 제 낡은 허리가 아니라 저와 딸을 이어주고 있던 질긴 탯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식탁 위에 엎어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딸.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다시 울리고 또 멈추고 다시 울리고 마치 딸아이의 다급한 심장 박동처럼 휴대전화가 발광을 하더군요. 이윽고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카드 안 돼. 무슨 일이야? 한도 초과야? 아니, 한도 남았잖아. 지금 계산하려는데 직원이 카드 정지됐대. 쪽팔려 죽겠어. 빨리 풀어줘. 시부모님 보고 계신단 말이야. 전화 좀 받아. 문자 내용을 읽는데 입가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가 아니라 쪽팔려 죽겠어라니요.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능이 고장난 기계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식당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김영숙 고객님 되십니까? 여기 청담 류 매니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매니저의 목소리는 난처함 그 자체였습니다. 뒤쪽에서는 딸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배경음처럼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따님께서 고객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셨는데 도난 분실 카드로 뜬다고 하셔서요. 혹시 전산 오류인가 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제가 정지시켰어요. 매니저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군요. 네? 아, 그럼 지금 식사 중이신 따님 결제는 어떻게? 그건 그쪽 사정이죠. 드신 분이 내야지 왜 안 온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하지만 따님께서는 어머님이 내주시는 거라고. 매니저님, 거기 예약자 이름이 뭡니까? 박지은이죠? 그럼 박지은 씨한테 받으세요. 저는 오늘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고 밥 한 톨 구경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빚지는 거 싫어서 10원 한 장도 칼같이 계산하던 제가 자식 앞길 막는 악역을 자처하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쳤어? 노망 났어? 시어머니가 쳐다본단 말이야. 당장 해결해. 지금 샴페인도 깠단 말이야. 이거 다 어떡하라고. 샴페인? 나는 소주 한 병 쌀 때도 100원 싼 거 찾느라 마트를 2바퀴나 도는데 지들은 내 돈으로 수십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것도 나만 빼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을 쳐다봤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 입는 낡은 등산 조끼, 무릎 나온 바지. 평소 같으면 딸이 싫어할까봐 옷장에 숨겨뒀을 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가 원하던 격조가 뭔지 엄마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저는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목적지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류. 이 싸움 전화기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얼굴 보고, 눈 보고 똑똑히 알려줘야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우아함이 누구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건지. 청담동의 밤거리는 동대문과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고급 휘발유 냄새, 그리고 은근한 돈 냄새.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힐끔거리며 묻더군요. 손님, 여기 맞아요? 여기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는 덴데. 제 꼴을 보니 식당 뒷문으로 일하러 가는 아줌마쯤으로 보였나 봅니다. 네, 빚 받으러 왔어요. 그 한마디에 기사님이 입을 다물더군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VIP룸 박지은 씨 예약석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그 법인카드 주인입니다. 법인카드 주인이라는 말에 직원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길을 터주더군요. 돈의 힘이란 게 참 우습고도 무섭습니다. 복도를 지나 룸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고 냉랭한 침묵만 흐르고 있더군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최고급 한우와 랍스터 껍질, 그리고 반쯤 비운 돈페리뇽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사돈 어른 두 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사위는 넥타이를 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 딸 지은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반가움이 아니라 경악을 하더군요. 엄마, 지은이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를 반기러 온 게 아닙니다. 제 팔을 낚아채더니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가더군요. 엄마 미쳤어? 왜 이러고 왔어? 옷꼬라지가 이게 뭐야?
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쉰내가 배인 제 등산 조끼가 녀석의 실크 원피스에 닿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왜? 내가 오지 말래서 안 오려다가 카드가 안 된다길래 직접 해결해 주러 왔다. 그럼 조용히 카운터에서 계산만 하고 갈 것이지. 왜 방까지 들어와? 시부모님 보시잖아. 지은이는 쉬쉬거리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사돈 아니십니까? 바깥사돈이었습니다. 점잖은 체하지만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더군요. 안사돈은 부채로 코끝을 살짝 가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웬일이세요? 지은이가 오늘은 우리끼리 오붓하게 보내자고 해서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카드 한도가 막혔다면서요? 사업하시는 분이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밥 먹다 체하게 만드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돈으로 30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으면서 카드가 안 긁힌다고 타박을 하다니요. 이 사람들은 제가 사람이 아니라 지갑으로 보이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은행 업무를 깜빡했나 봐요. 엄마, 빨리 나가서 계산해. 얼른. 딸은 제 등을 떠밀며 문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우아한 체면이 구겨지는 게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참을 인자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놀라 딸이 휘청거렸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낮고 차가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너는 시댁 식구들 체면은 챙길 줄 알면서 내 애미 자존심은 헌신짝보다 못하게 여기는구나. 뭐라는 거야 지금.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아니, 지금 해야겠다. 나중에 하면 또 흐지부지 내가 다 덮었을 테니까. 저는 뚜벅뚜벅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룸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돈 내외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앉더군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 홀더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금액이 가관입니다. 합계 245만 원. 한 끼에 250만 원이라. 내 한 달 생활비보다 많네. 저는 영수증을 탁 소리나게 덮고 사돈 내외와 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땀냄새 나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등골 빼먹으며 호의호식하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는 저 우아한 인간들이었죠. 매니저님 들어오시라고 해라. 제 말에 사위가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안깨, 자네랑 할 얘기 없어. 계산 끝내러 왔으니까. 이제 진짜 계산을 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닙니다. 지난 30년 호구로 살았던 제 인생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시간입니다. 식당 매니저가 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결제 단말기를 들고 있었지만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누구에게 카드를 달라고 해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매니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딸 지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진작 그럴 것이지. 엄마, 빨리 긁고 가.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사돈 어른도 굳었던 표정을 풀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거참 소란스럽게. 안사돈,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합시다. 기분 좋은 날 이게 뭡니까? 저는 그 뻔뻔한 얼굴들을 보며 품 안에서 제 개인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건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서 딱 60만 원만 결제해 주세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245만 원이라잖아. 60만 원이 뭐야? 너희 넷 1인당 15만 원짜리 기본 코스 먹었지? 그거 4명분 60만 원. 그건 내가 낸다. 내 딸이 먹은 밥이고 사돈어른 대접한다고 판 벌린 거니까 마지막 도리로 밥값은 내가 내주마. 저는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된 돈페리뇽 샴페인 2병, 자연산 송이 추가, 그리고 포장에 달라고 한 한우 선물 세트. 이건 내가 먹지도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 이건 주문한 사람들이 알아서 내세요. 안사돈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돈을 내라는 겁니까? 세상에 며느리 보러 이런 대접 받으러 온 줄 알아요? 바깥사돈이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안사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입니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의요? 사돈, 예의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 딸 시집 보낼 때 집값이며 혼수며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우리 지은이 친정 한 번 안 보내고 부려먹으셨죠? 그래도 내 딸 기죽을까봐 철마다 보약해다 바치고 용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하기는커녕 오지 말라고요? 격조가 떨어져서 제가 한 발짝 다가서자 사돈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돈댁 식구들 우아한 거 다 제 등골 빼서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등골이 부러져서 더는 못 해먹겠네요. 저기 저 비싼 술값은 그 잘난 아드님이 내시든가 아니면 사돈 주머니 털어서 내세요.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고 카드를 긁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지은아, 내가 선택한 좋은 사람들이잖아. 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논다며. 그럼 계산도 그 급에 맞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엄마, 진짜 왜 이래? 그리고 오늘부로 생활비 지원, 카드, 차 리스비 싹 다 끊는다. 억울하면 내가 벌어서 써. 너 39이야. 애가 아니라 애 엄마라고. 저는 매니저가 건네는 60만 원 영수증을 받아 챙겼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잘 먹이셨네요. 제 돈으로. 사돈 내외를 향해 고개를 까딱 숙여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 천박한 여편네 하는 사돈의 고함과 어머님 진정하세요 하는 사위의 비명 그리고 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발레 파킹 직원이 제 차 키를 주려고 찾더군요. 아니요, 저 차 없어요. 택시 타고 갈 겁니다. 네. 네. 문을 열고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히는데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딸입니다. 저는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위 번호도 차단, 사돈 번호도 차단. 하나씩 차단할 때마다 제 인생의 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계산이 끝났습니다. 돈 계산이 아니라 관계의 계산이요. 저는 더 이상 호구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김영숙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가족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하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날 식당에서 난리가 났었다더군요. 사돈네가 돈을 못 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경찰까지 올 뻔했고 결국 사위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결제했답니다. 그 뒤로 부부싸움을 했네, 사돈이 알아누웠네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알게 뭡니까? 내 알 바 아닌데. 저는 오늘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썼거든요. 예전 유언장엔 모든 재산을 딸 박지은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걸 싹 지웠습니다. 대신 제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김영숙의 노후를 위한 신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치매에 걸려도 최고급 요양원에서 제 돈 쓰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말이죠. 변호사가 묻더군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따님이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면 소송비도 제가 댈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죽은 뒤가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니까요. 일을 보고 나오는 길에 제가 20년 단골인 시장 골목 순댓국집에 들렀습니다. 청담동 오마카세보다 100배는 맛있는 9,000원짜리 순댓국.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앞에서 혼자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TV에서는 가정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더군요. 부모님의 내리사랑, 끝이 없습니다. 저런 멘트가 나오길래 코웃음을 치며 TV를 등지고 앉았습니다. 내리사랑? 웃기지 마라. 사랑도 리필이 돼야 주지. 바닥난 지가 언젠데.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었습니다. 답니다. 예전엔 이 쓴 걸 무슨 맛으로 먹나 했는데 오늘은 꿀물처럼 다네요. 깍두기를 아삭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새벽 시장을 하루 쉴까 생각 중입니다. 동대문 말고 남대문에 가서 꽃무늬 원피스나 하나 사 입을까 합니다. 등산 조끼 말고 화사한 걸로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뽀글이 파마 말고 드라이도 한번 넣어보고요. 딸이 보고 싶지 않냐고요? 솔직히 거짓말이라면 보고 싶긴 합니다. 내 뱃속으로 낳아 30년을 길렀는데 어떻게 무 자르듯 딱 잘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제가 돈이 아니라 엄마로 필요할 때 내 지갑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싶어서 찾아온다면 그때는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밥값은 더치페이입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싹 비우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지나갑니다. 저는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뭐 어때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로운 날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사셨나요? 자식? 남편? 아니면 진짜 당신을 위해 사셨나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러 갑니다. 김영숙의 진짜 인생은 환갑을 코앞에 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내리사랑? 웃기지 마라. 부모 자식 사이에도 계산은 필요해. 난 오늘부로 호구 엄마 은퇴하고 그냥 김명숙으로 살란다.